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1일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자산 5천만 달러 이상 자산가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아 팬데믹 기간 급증입니다. 우리 경제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발표된 글로벌 자산 현황 리포트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열도 누리꾼들이 흥분하고 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끄신 구독, 좋아요. 지난해 한국의 성인 중 100만 달러, 약 1억 4,351만 엔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부자는 12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20일 내놓은 글로벌 웰스 리포트의 내용이다. 이 129만 명의 수치는 2020년 117만 4천 명에서 11만 6천 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보유 자산 기준으로 세계 톱 1%에 드는 한국의 성인은 104만 3천 명, 세계 톱 10%에 드는 사람은 1848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순자산 5천만 달러가 넘는 슈퍼리치가 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 인도, 일본, 프랑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았다. 2021년 말 기준 한국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은 23만 7,644달러였고 자산 중간값은 9만 3,141달러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좀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반영했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속세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지난해 세계 슈퍼리치 수는 26만 4,20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2020년 말 21만 8,200명에서 4만 6천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슈퍼리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폭발했다. 아마도 우리가 기록한 그 어느 해보다 증가폭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은 23만 7,644달러로 추정됐다고요. 이걸 계산하면 성인 1명당 약 3,400만 엔입니다. 한국은 항상 편리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아무리 평균이라고 해도 한국인의 평균 1인당 평균 자산이 이 정도일 리가 없습니다. 성인이라도 특정 범위의 성인이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에 응답하지 않은 성인, 부채를 고려하지 않아서 등과 같은 편리한 계산 방법입니다. 즉 3천만 엔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3,100만 엔의 부동산의 경우 3,100만 엔의 자산을 가진 성인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한국의 실업률 계산 역시 편한 계산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수치를 공표함으로써 국가의 신용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댓글 서울 아파트가 1억엔 가까이 하니까 부부 둘이 금융자산이 0원이라도 아파트 보유자라면 1인당 5천만 엔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다만 동시에 가계부채도 170조 엔이 넘었다고 하니 성인 1인당 부채도 600만 엔 정도 있는 거겠죠. 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원화 약세가 멈추지 않고 외국인 투자가도 덩달아 수익이 올랐다. 물가는 계속 치솟는 것 같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겠지만 9월부터 조사한다면 이 기사가 과거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댓글 일본도 역대급으로 엔화 약세잖아. 그리고 원래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민의 예적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야. 도쿄 중심의 토지 가격으로 미국 전국을 살 수 있다며 이상한 산출 결과가 나왔던 버블기가 떠오른다. 한국도 부동산 거품이 꺼져 일시에 파산자가 급증하거나
부동산업자로부터 시작해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으로 경제 파탄의 속도가 붙을 것 같다. 현실도 비인가? 일본 2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은 1139만엔, 1인 가구 금융자산 평균은 645만엔, 2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중앙값은 419만엔, 1인 가구에서는 금융자산 중앙값은 45만엔이다. 일본인 1인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인의 4분의 1 이하가 되어 압도적으로 지고 있다. 정말이란 말인가? 그런 나라가 미국에게 환율 스와프, 일본에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해 오는가? 그렇게 부자가 많다면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 슈퍼리치라는 자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일 것이다. 지금 한국에선 매매가 어려워진 것 같던데 빨리 팔아서 달러로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럴 때 한국에선 파이팅이라고 했던가. 상위 3개국 이외에는 도토리 키재기라서 기사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화자찬으로 욕구를 채우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젊은 층의 채무 초과가 더 심각한 것 같다. 억울하지만 일본은 정치가 안 되고 선진국에서 가장 가난해진 거야. 모두 기득권 권익만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업이나 산업을 촉진하지 않는 자민당 탓이야. 거기에 계속 끌려간 국민 탓도 있다. 역시 정책을 경쟁시키는 양대 정당제가 좋아. 선거의 의미가 없어. 가진 사람이 많다니 다행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힘든 시기인데 부자들에게 10% 이상을 특별 징수하면 된다. 재벌가는 그동안 벌었을 것이다. 30% 이상 징수하면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성인 보유 자산액 평균이 3,400만 엔을 넘다니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던 셈이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중소기업 도산이 잇따르는 나라여서 다들 가난했던 줄만 알았다. 과연 작년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고 빠져나왔을까? 지금쯤 억울해하는 사람들 투성이겠지. 과연 선진국 부자가 많군요.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데 왜 미일에 스와프 체결을 요구할까요? 설마 부유층이 많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겠죠? 선진국이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참 수수께끼입니다. 역시 한국시 자산 보유에서 대단한 선진국이군요. 이 정도면 스와프와 사기 짝퉁 외교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미국에게 보챌 필요 없잖아요. 보통 자산이라는 건 나라가 적당히 계산하는 것과는 별개일 것이다. 빚을 자산으로 계산한 거 아닌가? 회계 용어는 일반적 개념과 많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몽땅 차입금으로 집을 샀다면 일본은 자산 제로라고 계산한다. 이런 사이비 통계만 있는 나라라니? 나라나 사회가 쇠퇴해도 돈만 벌리면 신경 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겠지. 일본의 대부호 중에도 냉철한 제일교포가 많은 것 같다. 실업률도 높고 젊은 층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며 세계에서 가장 격차가 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파탄이 임박한 나라치고는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산으로 나라의 파탄을 면할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전부 몰수하면 자금이 조성되고 나라도 연명할 수 있잖아요. 돌쇠 한마디. 저렇게들 발광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돌아봐야 정상이죠. 기울어진 구군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로선 고마울 따름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